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건설도식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식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사업소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 추진 방향,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 2022년도 상하수사업소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관리과 소관 건전한 재정관리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상수도 1,800억, 하수도 1,217억, 총 3,017억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고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해 경영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상하수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한 철저한 자금관리와 수의계약 홈페이지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하수 요금 현실화를 통한 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자 상수도 요금은 3년간 전년 대비 8%에서 12%씩 단계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최적의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으며 하수도는 내년 상반기 연구 용역 실시 결과에 따라 인상 시기 및 요일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 고객 중심 맞춤형 요금 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노인 가구의 서비스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 요금 문자 구지 및 ARS 자동응답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8년 하자기간 만료되어 교체된 무선원격 자동검침 계량기 3만 전에 대한 철저한 시스템 유지 보수와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조,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2021년 5월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생활용수 배분량은 1일 44만 4천 톤, 고문용수는 1일 47만 톤입니다. 그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3개 주요 사업에 총사업비 1조 372억 원을 투입, 배수지 신설 및 증설공사 10개소, 비전 2배수지 송수관 복선화공사, 고도 국제화지구 배수지 증설공사, 삼성전자 고음용수 2단계 건설공사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12개 사업에 59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장기적 물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조,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관세적 사업, 혼탁수 유입방지 시스템, 유압 감시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6개 사업에 328억 원, 소블록 상수도 지하 시설물 조사, 관망관리 최적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 관망 최적화 운영 시스템 구축에 39억 원, 배수지 5개소 24시간 관제 자동 운영을 위한 AI 기반 상수 관망 자율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에 8억 원을 투입하는 등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 총 379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만에 특화된 물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8조, 수도시설 현대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시 누수 발생 건수는
2021년 916건으로 전년도 대비 76건 감소하였고 올해 5월 말 기준 375건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2021년 유수율은 95.6%로 전국 3위 수준이며 2022년에는 유수율 96%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수도시설 현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환 교체 12.5km, 노후 계량기 교체 6,266전, 누수 복구 연 1,300건 추진 등 정수장 시설 개선 및 노후 시설 개량 사업 등에 총 147억을 투입하여 유수율 저감과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9조 100만 특례시 지원을 위한 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의거 우리시 생활용수 배분량은 40년까지 1일 44만 4천 톤으로 연차별 공급량과 수요량을 분석한 결과 25년에는 2만 3천 톤, 40년에는 9만 7천 톤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공급량 및 통순 운영 한계로 배분량 추가 확보는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2025년 이후 생활용수 부족 및 신규 개발 지역의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일 10만 톤 규모의 대체 수원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안으로 포송화력발전소에서 1일 300만 톤 규모의 냉각수 재이용이 가능하고 전문기관의 수질 분석 결과 생활용수 이용에 적합하며 물 재이용 시 최대 70%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수 담수화 사업을 민간고시 민자 투자 사업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가 소환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천 수질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통북 공공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민간 투자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2,764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방류 수역의 수질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북 공공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민간 투자 사업은 2021년도 2월 달에 BTOA 민간 투자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5월 달에 피맥으로부터 시설 용량 1일 10만 톤 제3자 제안 공모토록 적격성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금년 10월 중 제3자 공고 및 우선 협상자 대상자를 지정하고 23년도에 착공하여 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독 공공하수처리 시설 총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은 21년 6월 하수처리 공법이 선정되었고 금년 10월 달에 시설 설계를 완료하여 12월 착공, 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와 공공하수처리 시설 총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은 22년 8월 착공, 24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죽백, 청룡, 월곡,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3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13조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추진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14.4km 구간을 정비하고자 국비 50%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24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3차분, 4차분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9억 5천만 원, 12 9억 9천만 원 등 총 19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조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공공하수처리 시설 9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13개소 등 총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송 등 6개소의 공공하수처리 시설과 노양 등 5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은 테크로스 항공서비스에서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관리 대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 완료한 통복, 장당, 현덕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2006년부터 26년까지 20년간 평택워터에서 관리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등, 사리 등 8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은 22년 12월까지 환경시설관리에서 5년간 관리 대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신력 있는 환경공단의 자체평가와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공하수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사업소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저번 의원 간담회 시간에 그 요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토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뭐 요금 현실화를
이로써 재정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7페이지 보면 이제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전국 지자체에 어느 정도 지금 구축 사례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선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만 7천 주 정도의 이제 계량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마트 사업을 지금 3만 전 정도는 완료했고요. 올해 이제 15,000전 정도 이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60% 정도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이 한 370억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는 아니죠? 이거 뭐 예, 공모 사업 예, 예, 국비가 한 그렇죠? 27억 정도 있습니다. 국비가 27억이요? 네, 네. 한 60%, 60% 정도 되나요? 네, 한 60%좀 예. 그 정도 됩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이제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국에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네, 구축 사업 하는 맞습니다. 지금 한참 공모 사업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제 초기 도입 단계인 것 같은데 저희 평택시가 좀 선도적으로 이런 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좀 선제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좀 선례가 나올 수 있게끔 좋은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업 진행 상황은 좀 어떻죠? 우리 평택이? 예,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3만 년 정도를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려 했고요. 올해 이제 15,000전 정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사업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시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정밀 여과 장치라는 게 뭐죠? 그 관망에 이제 뭐 설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수도과장 이인종입니다. 제가 예.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밀 여과 장치라고 하는 거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말 지역에 그 체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에 그 여과를 한 번 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골 지역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특히 학교 쪽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여과 장치를 하면 물의 수질이 조금 네, 그 일반 공급 수질하고는 좀 틀린가요? 수질이 정수기를 한 번 더 걸렀다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하고 이제 병원하고 5개소에 이 여과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까? 할 겁니까?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건가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5개소가 어딘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따로 따로 제출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5개소를 어떻게 해서 선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따로 별도로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알겠습니다, 의원님. 9억 원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이 5개소 어딘지 모르는 이 학교나 병원 5개소에 이제 설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는 사실은 수혜를 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일반 개인이나 업체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도 국비 없어요. 70에 저 12, 3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5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 유수율을 이제 재고를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평택시 평균 유수율이 95.6% 그렇죠? 이 유수율이 무언지 잘 몰라서 이제 또 보니까 이 상수도가 일반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비율 100%당 몇 프로가 사용자한테 누수 없이 도달하는지 그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전국 평균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85.7% 정도로 예, 알고 85.7%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데 평균이 95% 우리 평택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8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89%입니까? 네.
저희 평택시 유수율은 상당히 우수한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이제 전국 3위 수준 정도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인데 이렇게 유수율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게끔 우리 이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뭐 칭찬할 건 칭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향후 이제 뭐 5년, 6년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하셨지만 5년, 6년 후에 물 부족 사태가 올 경우에 이런 유수율 자체가 상당히 관건으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수율 자체가 예를 들어 뭐 평균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하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 아껴 쓰기 운동이 사실 무색할 정도로 그런데 이 유수율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으로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 잘한 것이다. 금년도에 뭐 96%를 좀 목표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하도록 지금 열심히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100%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예.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누수 그 발생 되는 그 관망들 있지 않습니까? 그 노후관 네, 네. 그 교체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교체 작업을 합니까?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준을 두는 게 이제 설치 20년 이상 된 관을 이제 여기 최우선 관으로 삼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저희가 파악한 게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가 한 129km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하수관이 한 285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관 같은 경우는 1km 교체하는데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소요되는 거고, 하수도관은 한 15억 정도 이제 소요되는 걸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 많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매년 정책적으로 노후관 교체는 매년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한 10km 기준으로 100억 정도를 100억 정도 매년 10km 100억 정도는 매년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관망하고 있다. 뭐 긴급 발생되는 건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많이 예정된 거 말고 네, 그거는 또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별도 이제 복구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저기 갖고 있고, 이제 수시로 저기 이제 복구하는 예산은 별도로 지금 있습니다. 여기 업무 사업 계획 보면 누수 복구 공사 부족 사업비에서 이거 15억인가요? 이거 3회 추경에 이제 계상하는 뭐 이런 걸 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유수율 재고는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누수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특별히 관리 감독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마지막으로 통복 공공하수처리 시설 민간 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왜 민간 투자를 받죠? 이게 이제 사업비가 이제 총 사업비가 한 2,100억 정도가 이제 네. 소요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도시화가 이제 급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시급성이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 투입을 해가지고는 적기에 이제 그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간 투자를 이제 검토했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BTOA 방식에 의해서 이제 민간 투자 제안서가 접수돼서 지금 적격 심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기 그 투자하겠다라는 업체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존의 하수 처리장은 증설도 일부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제 저기 장소라에 이제 이전하는 걸로 이제 기존 장소 근데 이전하는 여기에 사업량에는 왜 증설 및 이전으로 되어 있죠?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이전을 하면서요. 예. 저희가 이제 그 평택 시가지 내에 하수량이 계속 증가를 해서 증설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전하는 겁니다. 증설 포함해서. 네네네. 기존에 7만 5천 톤인데 저희가 10만 톤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 규모가 2,100억이 투자되는 막대한 그 사업인데 민간 투자 금액이 또 1,630억. 이게 민간 투자를 해서 수지 타산이 이게 나옵니까? 이게 이게 이제 그 운영을 이제 2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요금으로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20년. 이제 일부는 저희가 이제 재정 보조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재정 보조금을 이 네. 민간 업체에 네. 준다는 말씀이세요? 요 부분도 뭐 중간에 좀 한번 간담회나 뭐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게 막대한 이제 금액이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존에 남아 있는 그 하수종말 처리장은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저 이제 폐쇄를 할 거고요. 안전 폐쇄를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 폐쇄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뭘로 활용을 하시나요? 그 지금 시유지 현재- 아닌가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공원으로 환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공원으로. 그건 이제 도시파트 쪽에서 이제 어떤 개발 계획을 갖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염이나 뭐 이런 거 토양 오염이나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문제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처리장이 구조물로 다 있기 때문에 구조물을 다 철거하기 전에 이제 청소까지 같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염원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운영 관리 지금 여러 개 업체에서 지금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요거 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서는 뭐 저희가 좀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세한 이거 상세 내역을 좀 한번 자료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잘 이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좀 주시는 게 좋을 네네,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 한번 잠깐 좀 봐주시죠.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하는데 사실 뭐 수돗물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노후관덜이잖아요. 네. 지금 그 평택시 노후관덜을 다 교체한다고 했을 때 한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대략? 저희가 지금 1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제 한 10km에서 12km 정도를 교체하고 있거든요. 현재 네. 이제 재정으로.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9km이기 때문에 한 10년 넘게 걸린 10년? 거. 네.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네. 저희 총 수도관 길이가 한 2,600km가 됩니다. 2,600km가 노후관에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가 되고요. 새로운 관이 매설되게 되면은 증가는 하지만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억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에서 한 20년 사이에 있는 노후관이 몇 % 정도 돼요? 그리고 20년 이상 된 노후관들은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됩니까? 저희가 노후관을 교체하는 대상은 연도가 지난 것도 따지지만은 저희가 5년 단위마다 관망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집어넣어서 교체를 할 것인지 세척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거대로 5년 재작년에 했을 때 129km 정도를 해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고 나왔던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크게 노후관들 이제 우리 관로를 보다 보면 이제 도수관이죠. 이제 취수원에서 이제 정수장까지 오는 그 사이에 까는 게 이제 도수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송수관, 예? 정수장에서 이제 그 배수지까지 오는 거. 그다음에 그 배수관 이제 그 배수지에서 이제 우리가 그 분배 지점까지 오는 게 이제 우리가 배수관이라고 그러고, 급수관이 이제 또 분배 지점에서 사용하는 데까지 오는 게 이제 급수관이라고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그 노후화된 그 구간이 좀 제일 많나요? 대략적으로 보면. 그리고 공사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어디예요? 대략적으로 보면 배수관이 한 60에서 70% 정도 차지를 하고요. 가정집에 들어가는 관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송수관 같은 것도 좀 있긴 하지만은 송수관은 압이 좀 센 데라 보수하기가 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도 물사태가 한번 났었지만 문제는 이제 그 배수지 우리 그 평택시의 배수지의 위치가 대부분 이제 높지가 않고 낮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 수압의 문제가 좀 많이 파생이 돼서
멀리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지대가 조금 높은 지역 같은 데들은 그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와서 조사를 해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그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동시 시간대에 많이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도 저는 계속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시에서는 어떻게 됐든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지금 강구하고 계신 건가요? 네, 수석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평택시 자체가 산이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수압이 가장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법정 기준은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가장 불리한 면은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리한 데가 지역이 안중 지역하고 고덕 배수지가 좀 얕은 부분이 있어서 그 두 지역이 좀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 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청북 배수지 관을 좀 연결을 해서 해소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블럭으로 돼 있는 거를 연결을 해서 조금이라도 수압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먼 지역들은 그렇지만 뭐 안중 지역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뭐 과장님께 더 잘 아시겠지만 송담지구라든가 저쪽 그 덕목리 쪽 같은 데들은 사실 그 여름철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특히 도시화된 데에서도 그렇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 기술적이로나 재정적이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한번 제가 다시 지난번에 그 간담회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이 해수 담수화 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 평택시에 필요한 겁니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물 부족이 이제 2040년 되면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형태로도 이제 저희가 뭐 대체해가지고 물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체 소원을 확보하는 거는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조금 부연 설명을 조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만 톤이라고 이제 잡은 물량 자체는 지금 저희가 실시계 인가 지금은 받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진행되고 있는 28개 사업이 있습니다. 뭐 도시개발사업 지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들의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계획도 같이 포함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물에 대한 계획이 없게 되게 되면 사업이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 차원도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책을 세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게 뭐 국비가 예를 들어서 이게 국비가 투입되는 거죠. 예, 70%까지 투입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국비가 투입이 된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 돈이 자부담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저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비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사후가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요금 체계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담수화 과정을 거쳐서 식수나 공업용수로 이제 우리가 제공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담수화 시설을 했는데 뭐 현재 그 저희 평택시의 식수의 용량이 충분하다. 즉 담수화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쓸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서 운행을 못하는 또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해수 담수화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설치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고 운영 비용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비를 이용해서 이걸 설치를 해서 우리가 그 막상 설치를 해놨는데 우리 물이 당장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않는 상황이 온다든가
아니면 설사 사용을 하더라도 그 나중에 사용자들이 요금 부담 측면에서 놓고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존에 사용하는 수돗물보다 더 비싸게 또 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피해가 가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같이 세워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하수가 그 수도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수도가는 마치겠습니다. 그 기산 배수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산 배수지 지금 주민 설명회를 지금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예. 저 주민들이 뭐 진입도로 이란 이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설명회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100% 다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란을 수용하든 이안을 수용하든 평택시는 그 안으로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주민들 반영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설계도가 나오면 한번 사전에 저한테 좀 그 설명 좀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가 좀 질의를 하나만 좀 드릴게요. 지금 하양지구에서 그 나오는 오폐수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관로들을 지금 현덕 그 공공처리장으로 지금 오폐수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포승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죠, 그게. 네, 맞습니다. 그 화양지구에서 그 포승 그 명지아파트 쪽 앞에로 해가지고 그 저기 어디냐 그 내기 1, 2 마을이 간 그 옆에로 해서 그 논 있는 데로 해서 공공처리장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물량이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포승에서? 아, 이제 그 화양지구는 당초에 현덕 처리장을 증설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었어요, 처음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현덕 처리장을 증설하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포승 처리장이 처리량이 50%도 안 돼요. 이제 그 이유는 그 포승 산단의 그 우양 HC가 당초에 한 15,000톤 정도 이제 하수 발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그 우양 HC 자체적으로 다 재이용하면서 그 저희한테 들어오는 물량이 없습니다. 근데 처리장은 용량이 적게 들어오면 그만큼 효율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화양지구 것도 포승으로 집어넣고 운영을 해야지만 포승 처리장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본 계획도 변경을 해서 유입 처리하는 걸로 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항만 쪽도 포승 처리장으로 지금 유입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70% 80%밖에 안 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뭐 화양지구가 거의 뭐 현덕면에 들어가서 네, 네. 현덕면으로 가는 게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과장님 말씀이 수긍이 가요. 그러나 일단 관로를 한번 묻으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거를 추후에 뭐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예를 들어 현덕 처리장 쪽으로 옮긴다든가 이러면 그때 또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히 커요. 근데 문제는 현재는 그 과장님 말씀이 수긍을 하지만 문제는 이제 앞으로 그 포승 쪽이 이제 많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관리적으로 지금 관리 지역으로 지금 관리 기본 계획이 서 있질 않기 때문에 아파트도 안 들어서 그러지만 아파트가 들어오고 저 항만 쪽 그 배후단지 들어오고 뭐 빅스지구 들어오고 뭐 그러다 보면 물량이 나중에 적을 수가 있어요. 그때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일단 이제 서부 지역 개발 계획에서 보면 이제 안중 역세권도 있고 지금 말씀해주신 항만 쪽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처리장을 새로 세워야 되거든요. 이제 뭐냐면 안중 역세권 하고 그러면 지금 지상에 올라와 있는 처리장들은 사실 다 지하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아무리 저희가 이제 악취를 탈취기를 사용을 해서 잡는다 할지라도 냄새가 안 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그 개발 계획에 맞춰서 처리장들을 다 지하로 집어넣고
그 이제 기존에 있는 지상에 있는 것들은 폐쇄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 계획에 맞춰서 처리장은 새로 지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예.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포승 종말 처리장이 그 전에 그 동아인 캠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나오는 그 우폐수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자체 정화 시설을 이제 갖추다 보니까 사실 물량이 조금 남았던 네.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물량이 거의 뭐 꽉 찰 정도로 더 이상 뭐 증설해야 되는 상황으로까지 갔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자체적인 어떤 시설 처리로 인해서 지금은 아까 마냥 그 사용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네. 보니까 이러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나중에 문제점으로 이거 대두될 소지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현덕지구로 가는 게 현덕 그 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또 주민들도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일단 어떻게 됐든 관로가 그쪽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 포승 지역이 관리 기본 계획이 쓰고 그로 인해서 완전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뭐 빅스지구나 거기 황해 자유구역이나 뭐 그 지금 이산단 쪽이나 매립지 쪽이나 이런 데들이 나중에 이제 그 분양이 다 돼서 이게 이제 찼을 때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 마냥 증설만 가지고도 부족할 수가 있고 새로 져야 되는 또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들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그 7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좀 한번 봐주세요.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 저희들이 8대 때에도 그 상하수도에 우리 그 시스템 시설을 저희들이 한번 현장 탐방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전국에 몇째 안 간다는 어떤 현대화 기술화된 시설이더라고요. 이 시설들을 시민들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홍보 역할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들은 이런 시설이 돼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원격 수도 검침이 이게 15,000개소가 설치되고 나머지가 지금 현재 60% 공정률을 보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40%에 대한 그 원격 수도 검침 차후 계획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도 이제 15,000전 정도를 이제 하고 있고요. 네. 내년에도 이제 이보다 좀 더 높게 이제 네. 국비를 받아서 이제 추진하고 그러면은 한 2년 후면은 거의 뭐 이제 거의. 네, 100% 도달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글쎄요. 평택시가 뭐 100만 특례 도시로 가는 길목에 물 관리 또한 함께 맞춰서 그 좋은 시스템 관리로서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그 전에 평택시에 수동 검침 시 필요한 인력들이 있었잖아요. 네, 검침원들 검침원들. 예, 그런 예. 그 검침원들의 그 인력이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없어진다라고도 보는데 이런 그 사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건 저희가 이제 검침원이 현재 이제 30명이 있는데요. 예. 저희가 고용 보조 고용 안전 보장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되는 거고 네. 이제 추가로 이제 정년에서 이제 나가시면 이제 충원을 안 하는 방식으로 충원을 안 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은 특별한 어떤 그 기술력 뭐 이런 게 필요한가요? 그 이런 검침원들을 교육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가요? 요거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검침원들이 만약에 이제 저기 스마트 이제 계량기 옆에 가면 네. 핸드폰에 이제 그게 이제 뜨듯이 예, 이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검침원들이 자기가 이제 거기에 가서 그걸 뜨면 그걸 갖고 와서 이제 본인이 수기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사람 인력은 뭐 항상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으로 우리 평택시가 전체 다 구축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걱정되는 그 30명의 그 검침원들의 그 어떤 사후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현대화 사업 확대가 있어요. 수도 시설. 지금 우리가 그 현대 사업 노후 간 교체가 지금 전체 총 길이가 2,600km라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노후 간 교체가 올해 그 12.5km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남는 그 노후한 교체는 연차별로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나요? 저희가 이제 해마다 한 10km에서 한 12km 정도 이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들어온 비용이 이제 거의 한 100억 정도 이제 소요되고 있고 네. 매년 이제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 이제 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사업비는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수돗물 그 현대 그 검침 시스템도 좋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노후관이 진짜 이렇게 고장 난 이런 게 이제 교체가 안 된다면 우리들이 물 관리에 굉장히 안 좋은 위생적인 그 관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먼저 뭐 우리 녹물 그 현대 힐스테이도 녹물 같은 게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요런 그 관로가 잘 정비가 돼서 좋은 그 물 가는 그 관로가 형성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상수도 공급 확대해서 아까도 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해수 담수화 그가 이제 앞으로 그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이게 여러 가지 기술 면에도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RO라는 그 기술력으로 충분히 이 바닷물을 우리 담수로 만드는데 첨가를 시키면 뭐 걱정이 없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더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가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해수 담수화는 트렌드라고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평택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지금 그 물이 부족하다 보니 해수 쪽 담수화로 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보면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고요. 그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회사들이 포스코하고 두산중공업 뭐 한 3개 정도 회사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그 뛰어난 회사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기술 자체가 RO라는 기술입니다. RO라는 게 뭐냐면 막력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압력을 그 필터에다 집어넣어서 물을 강제적으로 빼내는 그런 시설인데 그게 장점이 비용이 저렴하고 수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해수 담수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해봤는데 적합하다는 판정도 받았고요. 하여튼 우리가 물 부족 사태를 뭐 2040년이라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대비해서 그런 방식도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그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울릉도나 뭐 제주도에서 심층수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먹는 식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물가 가격도 물 단가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평택시도 평택시만의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 부족 사태 대비하는 이런 그 방침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수가의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공하수 처리 시설 운영 관리 체계가 있는데 지금 관리 대행사가 지금 그 새 관리 회사가 있네요. 여기에 이제 두 번째 그 평택 워터 계약 기간이 20년에서 2006년에서 뭐 2020년 7월 20일까지면 뭐 도래가 이제 별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그 공공하수 처리 시설 3개소가 있죠. 통보거구, 장당하고 현덕이 있는데 여기에 장당지구가 미가동 2021년 5월 1일 이걸 미가동으로 돼 있는데 그 원인이 뭐죠? 장당 처리장은 지금 고덕 택지지구 안에 있는 기존 시설입니다. 그래서 네. 당초에 고덕지구 하면서 그 장당 처리장은 폐쇄를 하고요. 폐쇄된 네, 상태입니까? 지금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덕 처리장 그 10만 톤짜리를 네. 지금 그 임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저희가 인수인계 받아서 금년도에 인수인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전에 저희가 2019년도에 용역비를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책정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2026년도까지인데 이거를 그때까지 운영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인가 아니면 이거를 지금 이관에서 고독 처리장이나 이런 데로 이관하는 게 현실적인가 했는데 이게 지금 고독 처리장으로 인수가 됐네요. 그러면 네, 네, 예, 잘 됐고요. 이게 그 주변이 장당천뿐만 아니라 서정천, 점촌천이 이로 인해 그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났었거든요. 근데 요즘 왠지 사람들이 좀 그런 민원들이 좀 적어요. 악취가 심하다는 지금 여름이라 거기 산책로 같은데 이제 걷기 좋은 거리 조성을 해놔가지고 좋은데 별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미가동이라고 써져 있어 궁금해서 여쭤본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일단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